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 좀 이게 만들어진 화면을 눈으로 좀 쉽게 확인하려고요. 여기다가 첫 번째 줄에다가요. 자, 저거 똑같이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디 한 칸 띄고 별표 넣으시면, 자, 이 별이 무슨 뜻이죠? 모든 전체 선택자죠. 자, 그리고 한 칸 띄었어요. 이거는 무슨 뜻인 거예요? 후손. 그러니까 바디 안에 들어있는 모든 태그들을 선택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선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요, 자, 여기다가 마진 10픽셀, 패딩 10픽셀 이렇게 넣을 거예요. 그리고 자, 아웃라인 2픽셀, 솔리드 색깔은 이렇게 넣어서요. 이 문서를 확인해 보시면, 자, 이런 식으로 보여지겠죠? 자, 각각의 영역들을 구분을 해가지고 n의 모양 형태가 어떻게 보여지는지 우리가 확인하려고 이렇게 넣었고요. 나중에 여백 넣을 때 요만큼은 또 지워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화면에 표현이 됩니다. 지금은 눈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넣은 것 뿐이에요. 자,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이렇게 이 모양, 요렇게 안 나오신 분 안 계시죠? 자, 그러면은 보겠습니다. 자, 먼저 글자 관련된 거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요, 자, 먼저 폰트 패밀리하고 폰트 웨이트랑 폰트 사이즈랑 텍스트 얼라인과 그리고 라인 하이트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예요. 5가지. 자, 근데 우리 폰트 패밀리 어딘가 정의해놨죠? 어디에? 커먼에. 그래서 이거는 제거하고 H2는 문자 굵기, 자, 볼드죠? 700. 자, 그러면은 H2만 글자가 따로 이렇게 얘만 굵어지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사이즈는 36픽셀. 그리고 텍스트 온라인은, 자,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는 게 좋죠. 그래서 지우고 헤더에다가 텍스트 온라인 센터를 여기다 넣도록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요만큼 두 개 다 이렇게 가운데로 정렬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80픽셀 넣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질 거고, 자, 그리고 제목이니까 얘는 좀 더 글자를 컬러를 검정으로 줘서요, 좀 더 강조를 해줄 거예요. 제목이기 때문에. 자, 역시 피태그도 우리가 동일하게 폰트 패밀리하고 그리고 폰트 웨이트랑 폰트 사이즈랑 텍스트 얼라인과 라인 하이트 동일하게 줄 거거든요. 또,
자, 근데 이미 준 거는 중복되니까 두 번, 세 번 중첩해서 주실 필요는 없으시잖아요. 자, 그래서 폰트 패밀리 어디에 줬는지 기억하시면 이거는 안 줘도 될 거니까 지워버리고. 자, 이거는 폰트 웨이트 어떻게 줘야 돼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안 줘도 되죠. 폰트 사이즈는요? 14 어딘가 줬죠? 어디에서 줬죠? 커먼에서. 자, 커먼에서 우리가 바디에다가 줬는데요. 자, 글자 관련된 건 다 상속받는다고 했죠. 그래서 상속을 받아서 값을 안 주시면 그대로 상속이 될 거고요. 자, 텍스트 얼라인도 부모로부터 상속을 받죠. 안 줘도 될 거고. 자, 그리고 요거는요, 라인 하이트는요, 얘도 상속을 받아요. 부모로부터. 그래서 얘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바디한테 우리가 값을 주었으니까 바디의 자식 컨텐츠의 자식 헤더 h2 p태그까지 전부 다 상속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얘는 근데 상속받지 않고 얘 고유의 값을 쓴 거죠. 이해되시나요? 자, 그래서 얘는 쓸 게 없어요. 그러면 이제 아래쪽에 자, h3 h5 자, 그래서 얘네들은요, 폰트 웨이트 700 써주시고, 폰트 사이즈 24 써주시고, 자, 얘는 라인 하이트 안 써주시면 그냥 40픽, 자, 20이겠죠. 그래서 얘는 40픽셀 써주셔야지 됩니다. 그리고 글자 색깔, 컬러는 검정색. 주시면은 H3도 그렇게 적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H5는 제목이기 때문에 폰트 웨이트는 700 볼드, 폰트 사이즈는 12픽셀, 그리고 라인 하이트는 40, 그리고 컬러는 얘는 좀 더 진한 회색으로 쓰겠습니다. 자, 그리고 P태그는 쓸 필요 없겠죠. 그리고 div 안에 있는 아이콘들 얘는 폰트 사이즈 30픽셀 그럼 끝나요. 그리고 라인 하이트 40픽셀까지. 이것도 글자 색깔 정해줄까요? 검정으로. 자, 그리고 HO, H3, HO, P 얘네들은 전부 다 글자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죠. 그래서 HO, H3, HO, P, div의 부모는 세그먼트예요. 그래서 세그먼트에게 텍스트 얼라인 센터 줘서 가운데로 정렬시켜 줄 겁니다. 그러면 가운데로 정렬되고 있는 형태 이렇게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글자는 다 끝났어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너비. 자, 다시 처음으로 쭉 올라가서 자, 바디 아래 있는 거 컨텐츠서부터 이 너비가 필요한지 아닌지 확인을 해달라 하는 겁니다. 자, 컨텐츠라고 하는 거는 가장 크게 박스 만들어져 있는 요거겠죠. 예. 자, 여기에는 너비가 필요할까요? 안 필요할까요? 필요 없겠죠. 패스. 그러면 헤더는요? 헤더는 요거를 말한 거죠. 자, 이거 너비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 없죠. 자, 그럼 그 안에 있는 거 얘네는요, 너비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하지 않죠.
자, P 태그는요. 너비 필요 없죠. 예. 자, 너비 안 줘도 이 모양 그대로 지금 디자인 해놓은 것과 똑같잖아요. 근데 굳이 너비 주면은 어떻게 되나요? 나는 이거 1080 주고 싶은데요. 한번 줘볼게요. 헤더에다가 너비 1080 주면요.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칠 거예요. 그러면 또 가운데로 정렬하는 속성, 마진 영어도 또 여기다가 줘야지 될 거잖아요. 그쵸? 아예 안 주는 게 더 나을 텐데. 그래서 얘는 안 줄 거예요. 그러면 H2랑 P도 역시 같은 이유로 인해서 줄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섹션은요. 너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줘야 돼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섹션이죠? 이거 맞나요? 자, 섹션의 부모는 무슨 색깔이에요, 지금? 화면에서. 빨간색이죠? 자, 빨간색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작죠. 그러면은 준다. 자, 어느 때 안 주는 거예요? 동일할 때. 얘는 지금 작다라고 생각하시면은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얘는 줄 거예요. 얼마? 너비 1080 픽셀. 그러면은 크기가 이렇게 보일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티클은 자, 각각 여기 파란색으로 만들어 놓은 이 각각 개별적인 거죠. 하나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 이 파란색은 주황색보다 크기가 작다. 작으니까는 줘야겠죠. 그쵸? 자, 그래서 포토샵에서 얘를 확인을 해보시면 크기가 얼만큼 나오겠지만 이거를 우리가 계산식이라는 칼큘레이터, 계산기, 칼크라고 해가지고 계산식을 쓸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아티클은 섹션 안에 몇 개가 들어있죠? 우리 지금 만들어 놓은 거 아티클은 섹션 안에 몇 개예요? 4개죠. 그쵸? 자, 4개면은 각각 하나당 퍼센트 비율로 따진다면 몇 퍼센트예요? 25%. 그래서 여기다가 25% 이렇게 넣어도 된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넣고 확인해 보시면 25%로 다 이렇게 줄었어요. 근데 우리 이제 또 좌우의 여백이라고 하는 것도 만들어 줄 건데 일단 이렇게 넣겠습니다. 자, 이미지는요, 크기가 디자인에서 보면은 아티클은 요만큼이죠. 이미지는요, 요만큼이에요. 그러면은 아티클보다 크기가 작죠. 그러면 얘는 줘야지 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크기를 재보시면요. 여기서 여기만 160이거든요. 160. 자, 이거 제가 잘못 재가지고 요만큼씩 여백 있어서 그런 거지. 이거 정확하게 재보시면 160이에요. 그래서 이미지는 너비가 160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그먼트는요. 어차피 얘는 가운데로 정렬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굳이 너비를 안 주셔도 될 거예요. H3도, H5도, P도, DRB도 너비가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럼 너비 다 끝났어요. 그럼 다시 또 위로 쭉 올라가서 이번엔 또 높이. 자, 높이는 언제 준다고요? 더 이상 자식이 없을 때. 자, 그래서 얘 자식 있으니까 안 주고 자식 있고 얘는 h는 없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높이 주는데 이 높이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되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줘도 되고 안 줘도 된다. 저는 여기서는 안 줄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섹션은 자식 있으니까 안 주고 아티클은 자식이 있죠. 안 주고 자, 이미지는요. 자식이 없죠. 그러니까 얘는 줄 거예요. 재보시면 160 나올 겁니다. 그리고 얘는 색깔을 백그라운드 컬러 해서 F90 해서 줄까요? 주황색으로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세그먼트 H3, H5, P태그는 전부 다 안 줘도 되는데 P태그에다가는요, 여기다가는 지금 H 하나만 써놓고 여기에는 높이를 줘야지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런데 왜 줘야 되는지 일단 써놓고 자, 한번 보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너비하고 높이까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이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할 거는요, 정렬이죠. 자, 가운데로 정렬돼야지 되는 거 누구예요? 찾아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지금 여기 이 상자 얘는 가운데로 정렬돼야지 되는 친구죠. 얘가 누군지만 알면은 되겠네요. 얘 누구예요? 섹션이죠. 그럼 섹션에다가 가운데 정렬 마진 0 오토 주시고 그러면 확인해 보시면 가운데로 정렬이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또 가운데로 정렬돼야지 되는 거 이 그림 이 친구 얘도 이미지도 마진 0 오토 주실 거고 요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수직으로 정렬되어 있는데 수평으로 정렬시킬 거 누가 있죠? 이 그림에서 보았을 때 수평 정렬돼야지 되는 아이들이 요만큼들이겠죠? 얘네들. 이 빨간 거는 이름이 뭐예요? 빨간 애들. 이렇게 빨간색으로 된 애들. 이름이 아티클이죠. 자, 그래서 아티클들 찾아서 여기 있네요. 여기다가 플로트, 레프트 주시고 그리고 꼭 해야지 될 게 아티클의 부모. 아티클의 부모는 섹션이죠. 그럼 섹션 선택하고 있는 거 찾아가셔서 얘네요. 여기다가 오버플로우 히든 넣어주시고 그러면 모양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가 밀리는 건요. 애가 여기 들어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뿐이거든요. 자, 일단은 이렇게 나오시는 게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위에 올라가서 바디 준 거 이거 지워버리면은 자, 어디에다 이제 뭘 줘야 되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이 되었으니까 주시고
자,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아티클에다가요, 아웃라인 한번 써볼 거예요. 아웃라인, 자, 이 픽셀, 솔리드, 레드 일단 한번 써서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아티클에다가. 자, 쓰시면은 아티클 4개에는 빨간색으로 박스가 생기겠죠. 자, 이거는 이제, 자, 오버플로 히든이 들어가서 이렇게 보이는 것 뿐인데요. 우리는 각각 아티클이라고 하는 거는 포토샵에서 보았을 때 요만큼을 아티클이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요만큼을. 자, 근데 이제 요만큼의 아티클인데 아티클 바깥으로 요만큼 여백이 들어가요. 자, 왼쪽 10픽셀, 오른쪽 10픽셀의 여백이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티클에다가 자, 마진 위아래로 0, 좌우로 10픽셀씩 여백을 넣을 건데 여백을 들어가줄 만큼 전체 크기에서 빼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한 칸 띄고 빼기 떼고 왼쪽 10, 오른쪽 10 해서 합해서 도합 20픽셀을 빼주셔야지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우리 섹션에서 모양 보시면은 이렇게 디자인된 것처럼 레이아웃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럼 또 여기서 이제 여백을 줄 거예요. 여백을. 자, 디자인에서 보면 이 전체가 컨텐츠 영역을 가리키는 거고요. 컨텐츠 안에서 여백이 여러 가지가 들어있죠. 각각의 여백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도식화해 놓은 게 요거다 라고 했는데요. 먼저 여기 들어가는 여백, 자, 주황색과 빨간색을 기준으로 해서 마진 또는 패딩으로 여백을 줄 수가 있죠. 여기는 이 여백은요. 자, 여기서 주황색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으로 발생하고 있는 여백이에요. 맞나요? 그러면은 주황색에 마진 탑으로 주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왜? 얘가 주황색이 첫 번째 자식이잖아요. 빨간색에. 그래서 얘는 마진 탑으로 주시면은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빨간색의 위쪽 여백을 주시면 되는 거죠. 그럼 빨간색이 우리는 컨텐츠라고 해서 만들어 놓은 영역인 거죠. 그럼 빨간색에게 패딩 탑 주시면 되는데 얼마를 줄 거냐? 4칸이에요. 그러니까 4, 4, 16, 160을 주시면 된다 하는 겁니다. 컨텐츠에다가 패딩 탑 160 픽셀 주시면은
위쪽으로 이렇게 여백이 생겨요. 자, 우리 콘텐츠에다가 배경 색깔 한번 넣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를요. 아이고. CCC 넣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컨텐츠 영역이 요만큼이에요 라고 해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백 만들어진 거죠. 자, 어차피 여기 여백 있으니까는 안 줘도 되나요? 아니죠. 우리는 이 아래쪽으로 또 뭔가 붙을 거예요. 나중에는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 여백 필요한 거죠. 아래쪽으로. 자, 그럼 여기 들어간 이 여백은 패딩일까요? 마진일까요? 이 여백은 여기겠죠. 자, 이거는 패딩이에요? 마진이에요? 자, 마진이면은 누구한테 줘야 돼요? 자, 주황색 바깥으로 있으니까는 얘는 마진이라면은 주황색한테 줄 거고, 빨간색 기준을 보았을 땐 빨간색 안쪽이기 때문에 패딩이라고 줄 거면은 빨간색한테 주시면은 될 거고. 그러면 마진일까요? 패딩일까요? 이거는. 패딩이죠. 자, 마진 바텀 주면 돼요? 안 돼요? 우리는 마진 바텀 아예 안 쓴다라고 했죠. 그래서 얘는 패딩 바텀이에요. 누구한테? 역시 또 컨텐츠에게. 패딩 바텀 160 픽셀. 자, 그러면 우리는 이거 축약식으로 쓸 수가 있죠. 자, 지금 현재 다시 여기서 봤을 때 얘는 지금 패딩 레프트하고 라이트는 값이 없는 건가요? 어딘가 얘도 패딩 레프트 라이트 써놨죠. 자, 뭘로 들어가 있어요? 0이라고 해서 리셋에서 우리는 써놨죠. 리셋에다가 봐보시면요. 여기 div들은요. 패딩을 상하좌우 0을 주겠다. div들은. 맞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값을 쓰기 전에는요. 여기에는 패딩 탑, 패딩 바텀 뿐만이 아니라 패딩 레프트 0, 패딩 라이트 0이 들어가 있는 형태인 거예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축약식으로 쓰면 어떻게 쓸 수가 있어요? 패딩 위아래는 160 픽셀, 좌우로는 0. 이거를 이렇게 축약식으로 쓰면은 아래처럼 이렇게 쓰셔야 된다 하는 겁니다. 저장해 놓고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보여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사이에 여백 80이 들어가요. 이거. 자, 이 여백은 뭐예요? 패딩이에요? 패딩일까요? 마진일까요? 마진이죠. 자, 마진이라고 한다면 누구한테 주시는 게 좋아요? 자, 헤더를 기준으로 해서 아래쪽에 있는 거고, 섹션을 기준으로 해서 위쪽인 거죠. 자, 패딩한테 마진 바텀 줄까요? 섹션한테 마진 탑을 줄까요? 그렇죠. 섹션에게 마진 탑. 알겠죠? 우리는 마진 바텀 아예 안 쓸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 고민하지 마시고, 섹션 찾아서, 아까 마진 쓴 거에다가 이어서 쓰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마진 탑 80 픽셀 이렇게 써 주시면 섹션에다가 이렇게 여백이 생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끝으로 여기에도 여백이 있어요. 이 여백. 요거는 누구한테 어떻게 주면은 되는 거예요? 얘 여백을 기준으로 해서 위아래 누가 있는지 확인 먼저 해보시면은, 자, 이 영역과 얘랑 그러면은 얘랑 얘가 누구인지 확인을 하셔야죠. 얘는 누구예요? 이미지. 얘는 세그먼트. 그러면은 얘는 마진 탑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세그먼트에게 마진 탑 주시면은 되겠죠. 예.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마진 바텀을 안 써요. 그래서 세그먼트에게 마진 탑 40 픽셀 이렇게 주시면은 된다는 겁니다. 자, 되셨나요? 자, 그런데 우리 이제 여기 자, 디자인된 거 보시면은 여기에 글자가 몇 줄이 들어가냐면요. 아티클 안에 여기에 글자가 몇 줄이 들어가냐면요. 네 줄이 들어가요. 그쵸? 자, 그러면은 우리는 자, 여기에 들어간 거 꼭 이 글자를 요렇게 쓰라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만들면은 네 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다섯 줄이 들어갈 수도 있고 세 줄이 들어갈 수도 있고 두 줄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얘네들 만약에 크기가 다 다르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제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각 아티클이 있는데요. 어떤 건 다섯 줄이 들어가겠지만은 어떤 거는 줄이 좀 짧아요. 어떤 건 또 이렇게 두 줄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고요. 어떤 거는 적당하게 뭐 이렇게 한 네 줄이 들어갈 수도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자, 디자인이 어떻게 보이나요? 별로 그렇게 정렬이 안 돼 있는 것처럼 보이니까는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요만큼 우리는 글상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글상자를 우리가 만들 때는 디자인된 것대로 우리가 표현을 하겠다. 그러시면은 여기다가 높이 값을 똑같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 P 태그 잡고 있는 것들, 아까 우리 P 여기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와 있는 것처럼 두 칸 들어가고 있으니까는 여기서는 80 픽셀 이렇게 크기를 정해줘 버리면 글상자 크기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레이아웃을 가진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글씨가 80 픽셀에 대해서 넘쳐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즉 오버플로우가 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p 태그에 대해서 글씨가 넘쳐나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다 또 우리가 오버플로우 히든을 넣으시면요. 80 픽셀을 초과하는 글씨들은 숨겨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있는 이제 색깔들 표현하기 위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것들 찾아서 제거를 해주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컨텐츠에 있는 배경 색깔 지워버리고 그리고 아웃라인 지우고 아웃라인 지우고 해서 보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게 포토샵에서 만들어진 것과 글씨 글꼴만 다르고 여백이라든가 크기는 똑같이 동일한 형태로 만들어진 거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세무사 하나 더 만들게요. CSS로 만들 거고요. A 13-2 언더바 스타일 2.css라고 해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다가 똑같이 데이 13-2 스타일 똑같은데 뒤에다가 이 숫자 2라고만 써놓으시면은 애가 링크가 되는 거겠죠. 저장해 놓고 확인해 보시면 13-2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다시 초기화 모습이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13-2에다가 여기에 나와 있는 것대로 스타일 작성 순서대로 이것들을 한번 해보시면 되는데, 자, 이거 활용하는 방법. 자, 이거 카카오톡이라든가 자기 휴대폰으로 보내놓고 보시면서 하나하나씩 내가 지금 이대로 잘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 형태로 보시면서 이거 한번 해보시란 거예요.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서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7번을 안 배웠으니까요. 우린 지금 오늘 6번까지 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자식 요소에게 마진탑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식 요소의 마진탑 대신 부모 요소에게 패딩탑을 적용합니다. 마지막 자식 요소에게는 마진 바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부모에게 패딩 바텀 사용할 거고요. 자, 마진 탑, 마진 바텀 둘 중에서 무엇을 적용해야 할지 구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아까처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진 탑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한번 여러분들이 1번부터 다시 한번 해보시라 하는 겁니다.